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요번에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정책 과정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미국은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죠? 야, 진짜 다들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야.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지는 겁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사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 무슨 소리냐? 미국이 무슨 이스라엘에 작아지냐? 그냥 이스라엘 좀 더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동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아니, 다양한 의견을 뭐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맞아. 네. 근데 저는 아닙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앞에서는 작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줄게. 처음부터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폭적이고 전적인 지원자이지 않았어. 물론 초기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2차 세계대전 즈음에 그 대통령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반대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나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라고는 다들 천명을 했어. 그런데 그 초기 대통령들 중에서는 지금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이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미국이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고, 이런 수준은 아니었어. 대표적으로 1950년대만 하더라도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 예,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은 어떤 스탠스였냐면, 이스라엘 건국은 지원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도와는 주겠으나,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만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가 중동 국가들의 관계와 틀어지면 이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중동 국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이 중동 국가는 다 석유잖아, 석유. 그런데 이 중동 국가와 관계가 틀어진 그 틈을 타 소련이 남하하거든. 그렇죠. 그 시대는 또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지. 그럼 소련이 남하하면 석유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국가들이 공산화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안 된다. 이스라엘을 어느 선에서만 지원해야지, 이스라엘이 그 이상 수준까지 지원을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들면 안 되고 중동 국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계속 해왔어. 그럼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아삼육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그 증거들이 몇 개가 있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 몇 개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초기에 1950년대면 건국 초반 아니야. 완전 초반이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에서요, 이슬람 교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의 숫자가 유대교 교도와 유대인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불안감, 야, 이거 우리가 이슬람의 유대인들의 국가를 설립했는데 여기 다 이슬람 교도 살고 있고, 그렇죠. 쟤네들이 원래 우리 땅에 와서 뭘 세운다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잔뜩 있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건국은 했는데 만약에 정권이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서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에 해당되는 무기들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어. 트루먼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거절했어. 왜? 중동 국가들을 자극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게 미국 무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으니 무기 좀 팔아주십시오 했는데, 미국이 트루먼 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53년도에 사실 이스라엘 이쪽을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을 땐 이쪽 지역이 중동의 여러 아랍인들, 그 다음에 중동 그 아랍 문명권에 있는 그쪽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봤을 때도 저건 노른자위 땅도 아니고 되게 척박하고, 근데 또 어깨 큰 형님들이 와서 야, 쟤도 좀 뭘 좀 줘라 하니까, 그래, 예루살렘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하니 그냥 저쪽을 주자,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물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 거야. 아, 그렇죠. 이스라엘 물 확보 스토리에 대해서는 또 지난 편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했지. 그래서 53년도에 요르단강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붙어 있습니다. 요르단강 물줄기를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거든. 이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당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중단을 요구해. 하지 말아라. 하지 마. 하지 마. 중동 국가들에게 신경 쓰이는 짓 하지 마 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못하게 막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싫어요. 저 물 필요하고 저 해야 되겠어요. 했더니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우리 미국이 너한테 원조 안 해. 원조 중단을 얘기했어. 그랬더니만 건국 초반이고 뭐고 하니까 이거 미국하고 등지면 또 골치 아프거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요르단강 물줄기를 바꾸는 그 작업을 중단을 해. 자, 그 다음에 56년도에 수에즈 전쟁. 56년도 수에즈 전쟁 땐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같이 뭉쳐가지고 그렇죠. 수에즈 운하는 또 이 영국과 프랑스가 또 이렇게 굉장한 이권을 갖고 있었죠. 또 슬 탐 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원래 또 자기들이 관리했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옆에서 딱 붙은 거야. 네. 같이 합시다. 한 거야.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이슈에만 함몰되다 보니 이스라엘이 이 틈을 타서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네. 이스라엘에서 수에즈 운하로 바짝 붙는 그쪽 반도를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시나이 반도 쪽에 자기가 좀 더 넘어오려고 하고 다시 맞아요. 이때 요르단 쪽으로 또 넘어가려고 했어. 저 양쪽으로 이렇게 커지려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커지려고. 네. 하여튼 어떻게든 지정학적으로 조금 괜찮은 동네로 나아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지. 아직 딱 보니까 그 국경이라고 대충 서구 열강 국가들이 대충 그어놨는데 이게 아직 이게 진짜 국경이야? 다들 의구심이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 틈에 요르단으로도 좀 더 가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더 나가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자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나와서 야, 하지 말라고 해서 미국이 중단 요청을 했고 결국 미국이 원조 안 해주겠다, 군수물자 안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양쪽 다 진출하려는 걸 이때도 접었어.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가면 오시죠. 진짜요, 초창기에는요, 절대 미국이 이스라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역할을 안 했습니다. 중동의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아, 교수님, 그때 냉전 때 공산권 국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동 지역이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좀 약간 편애하는 듯한 행보를 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냉전이 더 본격화된 1960년대 케네디 시절의 상황이 달라져. 이 케네디 시절부터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우리 미국과 이젠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케네디 대통령은 아일랜드계죠? 맞아.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중요한 너 얘기했다. 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그 당시 케네디가 이스라엘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케네디의 브레인들, 항상 정치가 옆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옆에 붙어 있거든. 그렇죠. 케네디의 브레인이 전부 유대인이야. 그리고 케네디의 브레인들이 유대인이니 이 유대인 그 브레인들이 케네디 당선을 위해 선거 자금 모집해야 되고 선거 자금 모금 활동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누구에게 모금해 왔겠어? 유대인들한테. 그렇지. 네. JP 모건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금융 유대인 자본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계 금융 자본을 꽉 잡고 있던 그런 쪽. 그리고 석유와 관련돼서 또 이게 석유와 금융이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대규모 개발 사업하려면 금융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 자금 등등 해서 전부 다 유대인들 자금을 바탕으로 선거 자금을 모집해서 케네디에게 서포트한 거야. 그러면 또 외면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프레임이 좀 달라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다른 아랍 국가들과 균형감 있게 우리가 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정도로 우대하고 잘해줘야지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전략 전술에 다른 혓바닥들이 옆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케네디가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미국은 특별한 관계다라고 불렀다고 했잖아. 그 당시 케네디가 특별한 관계라고 부른 나라가 딱 이스라엘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가장 높은 그 뭐랄까 거의 내연 관계에 가까운 네, 이런 그렇죠. 표현을 안 했거든. 어딜까? 일본? 아니지. 케네디 어디 출신이라고? 아일랜드? 그럼 어디야?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아니지. 영국이지. 영국. 예. 그래서 아이리시 계열이긴 하지만 이제 범영국계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영국과 동급으로 바로 확 올려준 거야. 대단한데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육성을 해서 야, 미국 말 잘 들으니까 저렇게 도와주는 거야? 이거를 여타 국가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지. 중동에 있는 여러 그 산유국들한테 모범 사례로 보여주는구나. 그렇지. 네, 미국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 맞아. 네. 그래서 그때 부쩍 아주 소련하고 친해질 동 말동하고 있었던 이집트. 이 수에즈 운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해당되는 이 이집트에게도 야, 이집트도 이렇게 소련하고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난 이스라엘에 힘 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집트가 소련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려는 걸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이미 소련이 당근책을 자꾸 제시하고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미국도 우리 이스라엘처럼 우리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이 정도 수혜받을 수 있어. 이걸 모범 사례로 보여준 거지. 자, 그런데 꼭 이것만 가지고 모범 사례가 된 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케네디 때부터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무기도 안 팔고요. 트루먼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요. 우린 물도 없고요. 뭐 이런 우리 이렇게 불쌍한 나라인데요. 우린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핵을 개발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케네디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핵 가진 나라들 늘어나는 거 싫어하잖아. 당연하죠. 잠시만 하더니 알았어. 뭐가 필요한데? 무기 더 줘? 알았어. 무기 더 줄게. 뭐 원조 더 필요해? 원조 더 해줄게. 핵은 안 돼. 이것까지 양보를 받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네. 케네디 때부터 이스라엘과 미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외교의 전략 전술을 다 잘하는 게 어떤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설득함에 있어서 미국에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는 거야. 불쌍한 척 하면서 우린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핵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미국 옆에 가장 최측근에 자기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지. 이게 증거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까? 근데 저도 친한 형님들 중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정치사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얘기를 해보면 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케네디가 자기 백악관의 참모들 구성하고 그 참모들이 되기 전에는 선거 운동 때부터 얘네들이 같이 스텝으로 도와주거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력서 들고 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저를 특보로 임명해 주십시오. 제가 선거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봤더니 뭐 하버드 출신도 오고 스탠퍼드 출신도 오고 존스 홉킨스 출신도 왔는데 딱 봤는데 다 좋은 애들인데 그런데 이 스탠퍼드 출신 애가 자긴 선거 자금도 가져오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요. 그잖아. 그럼요. 선거는 돈 없이 선거 못 합니다. 근데 얘는 돈까지 가져오겠대. 그래서 걔가 낙점이 됐는데 그 돈까지 가져오겠다는 애가 바로 이스라엘이 뒤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부호들을 통해서 서포트했던 참모였던 거지. 걔가 낙점이 돼서 결국 백악관까지 들어간 거라.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실제 케네디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케네디는 어떻게 했느냐? 그 미사일을 결국 핵 개발을 이스라엘이 안 한다는 조건으로 호크 미사일을 주기로 했는데 이걸 다이렉트로 미국이 딱 배에 끌고 가가지고 야 이스라엘 여기 있어 주기가 모양새가 좀 그렇고 그리고 전에는 분명 아니 우리 금쪽 같은 무기를 왜 거기다 주는데 국민들 인식도 아직 그렇죠. 약간 갈팡질팡하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 또 이집트 또 자극하면 안 되고 그렇죠. 소련 자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호크 미사일을 이스라엘에게 주는데
세계국을 거쳐서 줘. 서독을 먼저 보내. 서독으로 보낸 그럼 다음에. 서독을 보낸 다음에 서독이 뭐 그리스 어디 쪽으로 보내. 그럼 그리스 거기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결국 케네디 때부터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지원할 때도 이런 정도로 눈치를 봤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놀라운 거야. 무기만 준 게 아니야. 케네디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편애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원조 자금에서 확인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수출 계획하고 이제 경제 개발 육성하는 시점이 몇 년도부터냐? 우리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 이미 계획은 있었죠. 10년 정도 때. 예. 역시 네가 정확하게 네. 역사 지식을 알아서 딱 우리 여의도 면접에 적합한 거야. 60년대 초반부터란 네,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 앞으로 수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벌어먹을 걸 고민하자라고 하게 됐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미국이 60년대가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원조하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원조 금액을 줄이기로 선포했다고.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손 내밀고 있냐. 이제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한 거야.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50년대 말부터 원조가 이제 줄어들고 차관 형태로 바뀌어요. 맞아. 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는데 하면서 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해서 가발 만들고 뭐 이런 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부터 동아시아에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이니 뭐 이런 데부터 점점 또 중남미 국가도 마찬가지 다른데 다 미국 원조를 줄였는데 딱 하나 이스라엘만 원조를 늘려. 야, 다른 데서 줄어든 금액을 어디다 준 거야?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몰아준 준 거야. 거구나. 그래서 1961년도부터 그 뒤로 70년대 들어설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원조 자금을 5배 늘려줘. 야, 이거 참 약간 억울한데요. 우리 원조 줄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60년대에는 원조 자금을 2배 정도 올려줬어. 네. 그리고 60년대 말에는 2.5배 올라갔다가 70년대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원조를 최빈 국가들, 인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국가들 빼고는 다 안 하기 시작했거든. 네, 그렇죠. 그런데 60년대 말에 원래 초의 금액의 2.5배 늘어났던 게 70년대 들어가니까 묵고 더블로가 해서 5배까지 늘어난 거야. 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밀어주네요. 이제 눈치도 안 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원조를 주는 형태를 보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가 어느 정도 센지를 또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초반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차관 형태는 보조금을 받는 것과 뭐가 달라? 하나는 받는 거고 하나는 갚아야 되잖아요. 맞아. 차관은 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조금은 말 그대로 그냥 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줬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이 보조금을 주면 이 보조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보조금 형태로 원조를 받은 국가는 미국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관리 감독 아래 그 보조금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스라엘이 뭘 요구했냐면 우리 원조를 보조금 형태로 안 받고 차관 형태로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스라엘이 먼저. 먼저. 그 얘기는 공짜로 주는 돈 대신 나중에 갚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야 얘네들 강단 있네. 이렇게 이걸 다 갚을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미 행정부에 있는 그리고 미 정치권에서 보이는 농간을 알 수가 있어. 이게 사실 미국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그 지적 수준이라는 건 한국 유권자보다는 솔직히 평균은 훨씬 낮아요. 가끔 가다가 뭐 쇼츠 같은 데 보면은 미국 사람들 진짜 무식해요. 정말. 진짜 평균은 전 세계에서 제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자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균적인 유권자의 소양은 저는 대한민국이 거의 1, 2등에 가까울 정도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평균은. 그런데 최상위권 유권자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은
솔직히 미국이 조금 더 나은 면도 있는 면이 조금 있어. 네, 그렇죠. 워낙 거기는 또 그 숫자가 많을 테니까 우리보다 절대 인구가 많으니까. 배울 점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이 아주 똑똑한 그 미국의 그 유권자층과 그 유권자들 중에 누군가는 아예 입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정치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썼느냐. 이게 이스라엘하고 짠 거야.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원조도 안 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만 편애를 하냐. 국민들이 이 지적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편애하나 봤더니 이때부터 벌써 베트남 전쟁에 대한 피로감부터 해서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 참여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자는 게 미국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호시탐탐 전쟁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보조금을 자꾸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스라엘도 미국 관료들도 우리 이스라엘에 돈 빌려줬어요. 차관입니다. 뉴스에 그렇게 발표하게 한 거야. 그럼 우리 국민들은 뉴스에서 차관으로 빌려줬네. 돈 좀 꿔줬구만. 나중에 저놈들 이자 잘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뭐 그 정도는 뭐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어. 그 당시에 웹서핑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가는데 이 차관이 어떤 차관이냐면 상환 조건이 없어. 기한도 없고. 그게 부여준 게 맞아요? 보조금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보조금이야. 아니 조건이 없는 차관이 어디죠? 그렇지. 그런데 이게 차관으로 갔잖아. 네. 그러니까 원래 보조금으로 갔었을 때 이행해야 될 조건들 있지. 감사받아야 되고 또 돈을 쓴 거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어. 보조금은. 그렇죠. 근데 형식이 차관이 됐잖아. 그러니 설명의 의무도 없고 감시도 안 받아. 와. 그리고 상환에 대한 조건도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갚아도 돼. 그게 이제 보조금과 차관의 장점만 뽑아서 준 거네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남다른 관계로 확 바뀌어버렸다는 그걸 확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편애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 맞았네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고 그럼 끝났느냐? 아니야. 본격적인 지원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